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강선우 의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김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김미애 의원, 이수진 의원, 서명욱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에 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 장관이 이를 존중하여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되 이러한 과정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의과대학의 학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져 대표 발의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안으로 재수정돼 대표 발의가 된 건 역시 그해 11월입니다. 그러나 12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심사가 불발됐고 이후 1월 법안소위에서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자는 취지로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12명의 참고인 중 의료계 추천이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 중 대한의사협회 추천이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이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 의견만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의협이 함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의협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 계속 묻고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2025년 2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귀부가 제안한 대안에는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뿐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는 그간 진행된 1년의 모든 논의 과정을 토대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가능한 최선의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의협은 법안소위 통과 전 국회와 정부가 제시했던 최종안의 내용을 이번 전체 회의에서 다시 반영해 줄 것을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거친 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입니다. 이를 특정 직역단체 이해관계 논리에 따라 전체 회의에서 수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단지 소위를 무력화시켜 민의의 전당이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우리 국회가 가장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파기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위 통과 당시 부칙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전체 회의에서 부칙의 내용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위원장께서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일소위 법안심사위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차례에 거쳐서 가급적이면 이 의료 대란이
속히 해결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그리고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이거를 대안을 몇 번 바꿔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라는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느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 인력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급추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 법이 당장 시행이 됩니다. 부칙 1조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장 26년도 모집 정원은 어떻게 하냐. 물리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위원 구성에서부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과 규정을 우리 소위에서 의원님들이 정부 측과 합의해서 모았는데, 사실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들이 교육부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부칙에 담는 그런 다소 법 체계상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칙 규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근데 이에 대해서도 의협도 부칙 규정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수정안대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